내 결혼식을 포기하고 언니의 평범한 점심 모임에 앉아 있었다. 그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 약혼자를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나는 오랜 세월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다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다. 나는 김민서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여자. 언니 김지은은 언제나 가족의 빛이었다. 예쁘고, 똑똑하고, 부모님의 자랑. 나는 그 뒤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지은 언니가 대학에 갈 때 나는 취업을 포기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언니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나는 축하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준호를 만난 건 5년 전이었다. 회사 동기였던 그는 조용하고 따뜻한 남자였다. 처음부터 나를 특별하게 봐주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강해요. 그의 말 한마디가 내 세상을 밝혀주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기 시작했다. 데이트할 때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고 미래를 약속했다. 민서야, 너랑 결혼하고 싶어. 평생 지켜줄게. 결혼식은 2년 후로 잡혔다. 나는 드레스를 입어보며 행복에 젖었다. 부모님도 기뻐하셨다. 하지만 지은 언니는 조금 이상했다. 민서야,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 부러워. 그 말투가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그때는 몰랐다. 결혼식 하루 전, 준호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전화가 안 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갔을 때 그는 없었다. 대신 언니의 집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이 누나가 점심 먹자고 해서. 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왜 언니의 점심 모임에? 하지만 가족이니 가보았다. 언니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안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언니 옆에. 민서야, 앉아.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의 손이 언니의 손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민서야, 미안해. 나 지은이랑 사랑하게 됐어? 사랑. 언제부터? 나는 물었다. 언제부터? 언니가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민서, 너는 항상 뒤에 있었잖아. 준호 오빠는 나를 제대로 봐줬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서야, 너랑은 그냥 편안했어. 하지만 지은이는 달라. 진짜 사랑이야. 편안했다. 그게 내 모든 게였다. 나는 준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꿈을 응원하고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편안함뿐이었다. 나는 결혼식을 취소했다. 부모님께는 준호가 바람피웠다고만 말했다. 언니는 죄책감 없이 미안해, 민서야.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 애라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회사 그만두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친구들도 끊었다. 매일 밤 그 장면이 떠올랐다. 언니의 미소, 준호의 무표정. 왜 나일까? 왜 항상 내가 희생해야 할까? 부모님은 언니 편이었다. 지은이가 행복하면 돼, 너는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강하다. 그 말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강한 척하며 울었다. 세월이 흘렀다. 3년, 5년. 언니와 준호는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뉴스로 봤다. 행복한 커플. 나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했다. 그림자 속에서. 준호의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언니의 SNS를 몰래 봤다. 그들의 삶이 완벽해 보일수록 내 증오가 커졌다. 왜 그들은 행복하고 나는 고통받아야 하나? 공평하지 않아. 나는 결정했다. 반격할 때가 왔다. 나는 변했다. 외모를 가꾸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찾았다. 준호의 회사는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리가 있었다. 나는 알았다. 준호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 언니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완벽한 부부 생활을 과시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반격은 조용히 시작됐다.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성형은 아니지만 머리 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바꿔 그들을 피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네트워크를 넓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준호 회사와 연결된 변호사였다. 김준호 씨요? 아, 그 사람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죠. 요즘 땅값 때문에 골치 아프대요.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무슨 문제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조금. 회계가 복잡해서. 복잡하다. 그게 비리였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옛동창을 통해 준호의 과거를 알았다. 그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경쟁사를 방해했다는 소문.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통화 기록. 해커에게 돈을 주고 얻은 것들. 위험했지만 후회 없었다. 한편 언니의 삶은 여전히 빛났다.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 준호와의 여행, 명품백, 행복한 미소. 캡션은 항상 사랑하는 남편.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즐겨. 곧 끝나. 첫 번째 타격은 준호의 회사였다.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뇌물 증거를 보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하지만 곧 조사가 시작됐다. 준호가 불안해했다. 언니에게 말했다. 요즘 회사 일이 이상해. 누가 제보한 것 같아. 언니는 걱정하며 안아주었다. 오빠, 괜찮아. 우리가 함께잖아. 나는 그 대화를 도청했다. 작은 장치를 언니 집에 설치했다. 어떻게? 청소부로 위장해 들어갔다. 그들의 대화가 내 귀로 들어왔다. 민서 생각나? 그때 미안했어, 준호가 말했다. 언니가 웃었다. 왜 갑자기? 그 애는 이제 잊었을 거야? 우리는 행복하잖아. 잊었다. 그 말이 나를 더 분노케 했다. 조사가 깊어지자 준호는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대형 부동산 회사 임원 뇌물 수수. 언니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니야. 부모님도 당황했다. 나에게 전화 왔다. 민서야, 지은이가 힘들어해. 좀 와줄 수 있어? 나는 거절했다. 바빠요. 속으로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다. 준호는 구속됐다. 회사에서 해고. 재산 동결.
언니는 혼자 남았다. 인스타 업데이트가 멈췄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나는 언니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언니, 준호 오빠 소식 들었어. 괜찮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야. 도와줄 수 있어? 도와.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 만나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는 초췌했다. 메이크업으로 가리려 했지만 눈물이 고였다. 민서야, 미안해. 그때. 정말 미안해. 미안. 이제야.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언니? 언니가 울었다. 나, 준호 오빠가 좋아서. 너는 항상 강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강하다. 또 그 말. 나는 말했다. 언니, 나도 아팠어. 매일.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용서. 절대. 하지만 입으로는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그 만남 후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언니의 약점. 그녀가 인플루언서로 벌던 돈, 세금 탈루였다. 나는 그 증거도 모았다. 이제 언니 차례다. 언니의 몰락은 빠르게 왔다. 내가 제보한 세금 탈루 증거로 국세청 조사가 들어갔다. 언니는 명품으로 과시하던 삶이 무너졌다. 계좌 동결, 벌금. 민서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언니가 전화로 울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모르겠어, 언니. 세상 일이 원래 그렇잖아. 언니는 부모님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부모님도 힘들어했다. 준호의 사건으로 집안이 엉망이었다. 나는 부모님을 만났다. 오랜만에. 민서야, 내 언니 좀 도와줘,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물었다. 왜요? 언니는 항상 행복했잖아요.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그때의 일이 미안구나. 미안. 모두 이제야 미안하다. 나는 집을 나왔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준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서야,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찢어버렸다. 언니는 모든 걸 잃었다. 집 경매, 친구들 떠남.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나처럼.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언니. 언니가 문을 열었다. 충격받은 얼굴. 민서. 너. 나는 들어갔다. 오랜만이야. 언니가 울었다. 다 너 때문이야? 왜? 나는 웃었다. 왜? 언니가 물어? 나는 모든 걸 말했다. 그날 점심 모임, 배신, 내 고통. 언니가 부정했다. 나 사랑이었어. 사랑. 그 단어가 역겹다.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내가 한 모든 것. 언니가 무너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떠났다. 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우울증. 준호는 출소 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성공한 커리어우먼. 하지만 속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정말 끝났을까? 복수가 끝난 후
나는 더 깊은 어둠에 빠졌다.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니의 울음, 준호의 절망. 나는 이겼다. 하지만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증오가 당신을 먹고 있어요.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언니가 임신했다. 준호의 아이, 사건 전에. 언니는 아이를 지웠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 내 가슴이 아팠다. 왜? 나는 증오해야 할 텐데. 나는 언니를 다시 만났다. 병원 앞에서. 언니가 나를 봤다. 눈이 텅 비어 있었다. 민서야. 아이 잃었어. 나는 아무 말 못했다. 언니가 말했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그 순간 뭔가 무너졌다. 내 증오가.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미안해, 언니. 우리는 안았다. 오랜 세월의 아픔이 흘러나왔다. 준호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은 천천히 치유됐다. 부모님도 사과했다.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노력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나는 새로 시작했다. 진짜로. 용서는 쉽지 않았다. 매일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들은 벌받았다. 충분해. 하지만 언니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우리는 카페에서 과거를 이야기했다. 민서야, 그때 나는 질투했어. 내가 준호 오빠를 가졌으니까. 질투. 그게 전부였다. 나는 말했다. 나도 언니가 부러웠어. 항상. 우리는 웃었다. 쓰디쓴 웃음. 준호는 멀리 갔다. 재기하려 했지만 실패. 그는 편지를 보냈다. 행복해져라. 나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따뜻한 사람.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말 끝났나? 그러다 언니가 병들었다. 스트레스 후유증. 나는 간호했다. 매일. 민서야,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울었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 불완전하지만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용서가 그랬다. 하지만 완벽한 용서는 없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세월이 더 흘렀다. 나는 결혼했다. 새로운 남자와 행복했다. 진짜로. 언니는 회복됐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는 가끔 만났다. 민서야, 우리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고개 끊었다. 됐어, 언니. 준호 소식은 끊겼다. 그는 해외로 갔다고 했다. 나는 아이를 낳았다. 딸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증오를 물려주지 말자. 내 삶은 평범해졌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와 교훈이 있었다. 배신은 아프다. 복수는 더 아프다. 공평한 대가는 때론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그림자에서 벗어나.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